네, 안녕하세요, 스승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온 국민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하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소통을 하는데요. 이따금 카톡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거나 대화를 나누던 중 마무리 인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끊는 등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인맥을 이어가는 세상에서 문자나 카톡, 전화에 대한 예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로 소통할 때 주의해야 할 방법에 대해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휴대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거의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유치원생은 다룰 줄을 몰라서 못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엄마 거라도 게임을 하면서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치원 애기들은 엄마 휴대폰을 가지고 놀아요. 막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고. 그럼 자기 이름으로 된 휴대폰이 없을 뿐이지 요즘에는 초등학생마저도 전부 어머니 이름으로 사줬던 아빠 이름으로 사줬던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필수품이 되었으며 SNS든 컴퓨터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든 또 문자 주고받는 일을 하든 등등의 다양하게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아주 만물 박사처럼 스마트폰이 만물 박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길 찾는 것도 물을 수 있죠. 또 뭐냐면 검색도 할 수 있죠. 제가 설명 굳이 안 해도 다 알죠. 카톡, 밴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휴대폰이 만능 천재적 역할을 합니다. 만능 필요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좋은 휴대폰을 운용하고 잘 쓰고 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이 휴대폰을 지금 나름대로 아주 절대적 필요로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쓸 줄만 알았지 이 휴대폰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맺고 예의를 갖추고 상대와 내가 상생으로서 정말 유감없이 잘 쓰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 질량이 낮거나 내 지식이 부족하거나 내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소통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방통행, 일방적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문자를 딱 보내요. 문자를 보내면 윗사람이 보냈든 아랫사람이 보냈든 친한 사람이 보냈든 그냥 자기 바쁘면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해버리고 아예 답변도 안 하고 며칠을 그냥 보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제목에 자기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보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카톡에 보면 쌓아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흔적을. 여러분 카톡에 보면은 클릭을 하면 일자가 없어지죠. 클릭을 안 하면 일자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카톡을 딱 온 거 보면 이름이 누구한테 왔는지 다 알아. 근데 내가 클릭을 하는 순간 일자가 없어져. 근데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클릭을 안 하는 거야. 안 본 것처럼. 그래가지고 잔뜩 클릭 안 한 카톡을 쌓아놓는 분들이 있다. 이 또한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휴대폰에 카톡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문자 클릭 안 한 문자가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 휴대폰에 문자 카톡을 클릭 안 하고 쌓아놓으면 그게 탁한 기운입니다. 반드시 내가 클릭을 해서 답변할 문자는 답변을 하고 또 아닌 건 아닌 걸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잘 분별을 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내 감정의 잣대로 득되는 인연이라고 생각하면 클릭해보고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클릭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확인했다는 걸 확인시키고 싶지 않아서 클릭을 일부러 안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내용은 보고 클릭 안 한 것처럼 하려고 그 비행기 모드로 만들어 놓고 클릭한 다음에 다시 비행기 모드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제가 별의별 비법을 또 다 가르쳐 주네요.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로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클릭을 해. 그리고 내용을 다 봤어. 그리고 다시 이제 비행기 모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봤을 때는 클릭 안 한 걸로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비겁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 비겁한 짓을 안 하느냐? 그렇게 광명하지 못한 행을 하면 그 기운은 나한테 득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자연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광명하게 클릭을 다 하세요. 그리고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면 내가 꼭 답변을 안 해도 될 스팸 문자도 있고 상업 문자도 있어요. 상업 카톡도 있고 그리고 나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보낸 카톡 내용도 있고 그리고 나랑 친분도 없고 관계성도 없는데도 보낸 문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혀 인연도 없고 관계성도 없을 때 굳이 답변할 이유가 없을 때는 여러분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클릭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면 상대한테 나는 이 내용을 받고 싶지 않다고 보내도 되고 또 무시할 내용이면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소관계라든가 친분관계라든가 아는 사이거나 충분히 보낼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보냈을 때는 반드시 확인하고 답변해 주는 게 예의다. 그래야 탁한 기운이 안 생깁니다. 그럼 왜 탁한 기운이 안 생길까요?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딱 문자를 보내요. 그럼 보낼 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상호 문자가 아니고 어떤 인연 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낸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이 딱 보냈는데 내가 무시하고 씹고 안 보거나 또 봤다 하더라도 계속 한 번도 답변을 안 해줘. 몇 번을 보내도. 그러면 이 보낸 사람이 나랑 친분이 있든 아는 사이든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으니까 보냈는데 내가 그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면 이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럼 기분이 나쁘면 좋은 감정 가질까요? 나쁜 감정 가질까요? 그러면 이분이 욕을 하든 안 하든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면 이 탁한 기운은 주파수가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득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독서를 퍼부어도 나쁘고 나쁜 마음만 가져도 나한테 득되는 게 아니다. 어찌됐든 나와 인연관계가 있어서 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함부로 씹는 게 아니다. 내가 바빠서 지금 업무 때문에 당장 못 보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몇 시간 이후에 보낼 수도 있고 또 하루가 지나서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계속 무시하는 식으로 씹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답변을 빨리 못했을 때는 양해 말을 꼭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정이 있어서 빨리 답변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응? 내가 깜빡하고 답변을 늦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딱 이 카톡이 왔는데 길게 답변하자니 시간이 없는 거야. 나는 지금 바쁘고.
그러면 간단하게 다음에 문자 할게요. 아니면 이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딱 보내놓고 내일 볼 일 보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만 제가 더 즉흥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이 편집을 하다가 이제 제목을 저한테 좀 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바쁘다 보니까 바로 답변을 못 할 때도 있고 또 다른 일을 보다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목을 달라고 할 때 제가 좀 늦게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보냅니까? 아, 깜빡했다고. 참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보내주지요. 전화를 줄 때도 있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제가 전화 안 해도 서운해할 뿐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를 또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게 좀 늦게 왔다고 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그걸 뭐 서운하게 여기고 기분 나쁘게 생각할 뿐도 아니지만 내 입장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항상 상대 입장을 배려해주고 이해를 갖추는 마음을 갖는 것은 상대에도 득되지만 나한테 득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이해를 갖춤으로써 상대는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편안한 감정을 가져요. 편안한 감정을 가졌다는 건 그 에너지는 나한테 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만 봐야만이 기운이 통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보고 눈빛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강한 에너지가 통하는 것이고, 자, 눈빛, 얼굴 보고 눈빛, 마음, 말, 이런 소통에 의해서 기운을 나눈다면 그 에너지는 큽니다. 그럼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내용은 질량이 좀 약하지만 역시 내 주파수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통하게 돼 있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기운이 통하게 돼 있다.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카톡에 막 100개씩 문자를 써놓고 확인도 안 하는 사람, 문자도 100개씩 써놓고 확인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이기적인 잣대로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씹어버리는 사람, 절대 옳지 못합니다. 우리 상담 손님 중에서 그 자녀들 상담하러 와가지고 사진 보여주기 위해서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휴대폰을 딱 봤는데 카톡에 몇백 개가 카톡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카톡이 많이 쌓여 있냐고 물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상업 카톡, 뭐냐면 홍보 카톡, 또 지인들의 카톡 짬뽕으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싸놓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깨우쳐 주었습니다. 얼마나 당신이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아무리 상업 메시지, 상업 카톡, 상업 문자를 하더라도 일단은 확인하고 내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확인하고 카톡에 이런 게 없어야 된다. 그래, 문자 쌓여 있는 것도 없어야 되며 카톡 쌓여 있는 것도 없어야 된다. 이건 결코 당신한테 득되지 않다라는 이치를 깨우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내가 윗분한테 문자할 때가 있고 동년배 친구한테 문자할 때가 있고 손 아랫사람한테 문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윗사람한테 문자를 내가 먼저 하든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한테 먼저 문자를 하든 또 아니면 윗사람한테 내가 문자를 받든 항상 윗사람한테 문자로 대화하거나 문자 통화할 때는 끝마무리를 아랫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나이가 윗사람이든 아니면 직함이 윗사람이든 그건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직함이 위라도 밑에 사람이 마무리를 해야 되고 나이가 윗사람이라도 밑에 사람이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직함이 아래야. 그리고 내가 부장이고 나이는 많은데 과장이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직에서는 직함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조직을 떠나면 나이 위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움직여서 대화하고 카톡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을 때는 직함으로 높낮이를 따져서 예를 갖추면 되고 조직이 아닌 사적으로 이렇게 카톡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나이로서 선후배를 따져서 예를 갖추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내가 윗사람한테 안부를 묻든 내용을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이렇게 답변을 해줘요. A, B, C, D를 다 답변해줘. 그리고 마무리 인사까지 다 해줘. 그럼 내가 다시 마무리 인사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그럼 제가 좋게 답변을 해요. 인사말 하고 그러면 마무리 안 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 그런 분을 볼 때가 있다. 그러면 설령 내가 윗사람이고 나이가 많더라도 겸손하게 마무리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항상 나이가 어리든 직위가 어리든 그러니까 직위가 낮든 나이가 어리든 밑에 사람들은 마지막 마무리 인사법을 꼭 지키는 게 좋다. 그게 겸손한 예의이며 바르게 운영하는 방법이다.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저의 선배님이 됐든 저의 어떤 풍수지리 선생님이 됐든 이렇게 저보다 윗분들하고 제가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한 번도 제가 먼저 제가 먼저 마무리하고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전화도 그 윗분이 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끊지 제가 먼저 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또한 문자 마무리도 항상 마지막에 내가 마무리를 끝까지 하지. 그러니까 마무리를 끝까지 한다는 말은 그 위에 분이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면 내가 다시 또 인사를 하는 거야. 이런 거야. 내가 마무리 인사했더니 위에 분이 또 인사를 한 거야. 나한테. 그럼 내가 다시 인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선생님 좋은 밤 되십시오 했더니 그 선생님께서 좋은 밤 되고 잘 자라고 또 인사를 보냈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최종 마무리를 내가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예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년배라든가 친구, 이제 같은 또래죠. 직위가 없는 관계, 친한 관계, 이런 관계는 누가 먼저 마무리하든 그건 형편에 따라 하면 돼요. 동년배. 네? 그리고 또 내가 나보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내 마음은 내가 나중 마무리 해줘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면 돼. 아랫사람을 대할 때 내가 먼저 마무리해도 되고 나중 마무리해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건 좋다. 그러나 나보다 밑에 사람은 항상 마무리를 나중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예의란 얘기입니다. 근데 윗사람이 내가 먼저 마무리했다고 그걸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이 소리예요. 내 말은. 내가 먼저 마무리해도 되고 또 나중에 마무리하더라도 이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하게 마음을 가지면 된다. 그런데 내가 밑에 사람인 경우라면 그런 걸 잘 지키는 예의를 가져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라 그러죠? 사기 뭐라 그래요? 지금 있잖아. 보이스피싱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로 오는 그런 나쁜 문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물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건 바로 삭제시키거나 그런 건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상업 문자라도 그냥 무시할 건 무시하더라도 클릭은 해서 쌓아두지 마라. 반드시.
그리고 이제 하나 이제 끝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예를 갖출 때 윗사람한테 인사법과 동년배 인사법과 아랫사람 인사법이 달라요. 나보다 윗사람한테 감사 인사를 할 때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아랫사람이 보세요. 문자가 딱 왔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가 올 때가 있어요. 잘 자요. 이렇게 올 때가 있고. 이렇게 건방질 때가 어디 있어요. 감사해요. 잘 자요. 이건 아주 몰상식한 겁니다. 윗사람한테는 항상 합니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좋은 날입니다. 근데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감사해요. 그냥 수고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윗사람한테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구분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문자를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동년배 윗사람 아랫사람 문자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걸 가지고 일일이 지적을 해서 가르치려 하면 상대가 또 자기 부족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유감을 사는 경우가 있어서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유감 없이 받아들일 거라면 가끔씩 제가 가르쳐 줍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때로는 이분이 유감을 사겠다 싶을 때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대가 결례를 했다 해서 즉흥적으로 너 왜 이렇게 결례했어? 이렇게 따지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나빠질 염려도 있고 오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설령 결례했더라도 분위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인연법을 잘 봐서 가르쳐주고 도와줘야지. 제가 오늘 이런 법문을 했다고 해서 너 감히 나한테 감사해요? 너 감히 나한테 잘 자요? 이렇게 했다고 그걸 유감을 사가지고 따지지 말라 이 뜻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혜롭게 운영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윗사람이라도 때로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마음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밑에 사람이라면 지극히 이해를 갖추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동년배라면 동년배답게 이해를 갖추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카톡이나 문자에는 가급적이면 경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경어도 나름이에요.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 경어도 강약이 다르잖아요. 높낮이가 다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래나 같은 동반 또래나 아랫사람한테 지극히 높은 경어를 쓰는 건 결례예요. 그러니까 손 아랫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결례라는 뜻이에요. 내가 동년배라든가 아랫사람이라고 느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잘 자요. 감사해요. 이런 정도로 가볍게 경어를 쓰는 게 예의에 맞는 것이지 그냥 경어가 좋다는 이유로 높낮이도 모르고 경어를 무게 있게 쓴다면 그 또한 결례가 된다. 그래서 얘가 지나치면 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즉 비례라. 과즉 비례. 얘가 지나치면 비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항상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가까운 친구가 됐든 뭐 우리 가족들이 됐든 우리 여기 심지어 비서진이 됐든 또 우리 회원이 됐든 나보다 손 아랫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단 한 번도 카톡에서 반말을 하거나
경솔하게 문자를 보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 친동생한테 문자를 보낼 때도 가볍게 경어로 보낼 때가 많아요. 가볍게 경어. 지극 존칭어가 아니죠. 가벼운 경어 아시죠?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눈앞에 대화할 때는 말을 편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죠. 눈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문자는 상대 입장을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비서한테부터 보낼 때 예를 들어 어디에 일 처리를 어떻게 하라고 할 때 카톡으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이든 또 형제지간이든 또는 친인척지간이든 또 지인지간이든 선후배지간이든 또 선생님 제자관계든 이렇게 항상 본분을 지킬 줄 알아야 되며 본분에 맞게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며 본분에 맞게 통화도 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무지한 방법으로 행하다 보면 그게 결례가 되고 그 탁한 기운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몰상시각에 문자 보내고 몰상시각에 문자 씹고 카톡 씹고 아주 결례를 수없이 범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과보를 다 치르게 됩니다. 어떻게 치를까요? 반드시 10배 이상 망신수를 겪거나 10배 이상 경제적 피해를 보거나 10배 이상 마음 아픈 일을 겪거나 어떤 형태로든 과보가 온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무지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 도원가족은 아니겠지만 이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무지하다 보니까 내 멋대로 행동해도 되는 줄 알고 함부로 문자 보내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결례를 범한다. 이 탁한 기운이 결국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오는 걸 모르고 그렇게 무지한 행동하는 우리 국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우리 도원가족 이런 이치를 바르게 깨우치고 휴대폰을 뜻있게 바르게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